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초등 고학년 독해력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1권 내용 보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2권의 첫 번째 지문 살펴봤는데 오늘은 두 번째 지문입니다. 지난 시간 바로 다음 지문이에요. 그래서 영역은 똑같이 사회 영역인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이 동물복지입니다. 배경 지식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이 동물복지에 관심을 갖는 움직임이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가정에서 키우는 그 동물도 예전에는 애완동물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반려동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완이라는 말 속에는 그냥 귀여워서, 예뻐서 기르는, 예뻐서 함께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귀엽고 단지 예뻐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우리의 반려다, 우리의 가족이다 라는 의미로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 표현들도 사실은 동물복지와 관련이 된 건데, 자, 이 글에서는 어떤 측면의 동물복지를 말을 하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죠. 오리나 거미 등의 목과 가슴에 있는 부드러운 솜털, 즉 다운은 가볍고 따뜻해서 겨울옷, 이불 등으로 많이 쓰인다. 선생님도 겨울 옷 중에도 다운 옷이 있고 이불에도 다운 이불이 있어요. 정말 가볍고 따뜻하죠. 강추위가 몰아닥친 지난해 다운으로 만들어진 패딩이 불티나듯 팔렸다. 겨울철 패션 업계의 효자 상품인 다운 패딩.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그러게, 그냥 뭐 털로 만들겠지. 동물은 털이 있으니까 그 털로 만들겠지라고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니까 뭔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분명히 이 얘기를 뒤에 가서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글쓴이는 이런 질문을 중간중간 활용합니다. 어차피 이제 다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냥 제시하는 것보다 어떤 현상을,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일상과 관련된 현상을 보여주면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궁금증을 유발하고 아울러 뒷 내용에 대한 집중을 유도하는 거죠. 질문을 통해 궁금증 유발, 그리고 집중 유도입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보죠. 미국 다운 패더 연합에 따르면, 미국 다운 패더 연합이라는 곳에 자료를 인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를 인용하면 글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그죠? 그냥 글쓴이가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해 라고만 말하면 그건 글쓴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어떤 그 현상과 관련한 전문 기관의 자료를 이용하면 글에 대한 신뢰도와 정확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보다 설득력이 있는 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보죠. 전 세계 오리털과 거위털의 80%는 중국에서 생산되는데 매년 오리와 거위들은 살아있는 채로 수천 톤에 달하는 털이 뽑힌다. 아플까 안 아플까? 여러분 다리에 난 털, 아니면 머리털이라도 하나 이렇게 뚝 뽑아봐요. 아파 안 아파? 아파요. 에이, 선생님, 우리 사람이니까 아프지. 동물도 아플까요? 아프겠죠. 왜 안 아프겠습니까? 상처 나면 피 나는 거 똑같잖아요. 아프겠죠. 그러네, 아프겠네. 심지어 살아있는 채로. 자, 왜냐하면 사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죽은, 동물의 죽은 몸에서는 단 한 번만 털을 뽑을 수가 있대요. 근데 산채로는 마리당 최고 15번까지 털을 뽑을 수 있대요. 그럼 우리가 이 거위털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뭐가 더 이익일까요? 당연히 살려둔 채로 털을 뽑는 게 훨씬 이익이겠죠. 사실 죽은 다음에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생명이니까 자기 수명을 다하고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털이 뽑히면 동물은 아프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죽은 다음이니. 근데 살아있을 때 털을 뽑혀요. 심지어 15번까지 최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경제적인 이치로 봤을 때는 이게 훨씬 이익입니다. 경제적으로만 봤을 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동물복지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경제성만 가지고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결과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거위와 오리들은 산채로 털이 뽑히는 고통에 평생을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오리와 거위는 보통 생후 10주째부터 털을 뜯기기 시작한다. 뽑고 다시 자라나면 뽑고, 이 과정은 6주 간격으로 이루어지는데
한 마리의 거위에서 나오는 깃털과 솜털은 최대 140g 정도로 우리가 입는 패딩 한 벌을 만들려면 보통 15에서 20마리의 털이 필요합니다. 한 벌 만드는데 그렇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벌의 패딩을 사면 그걸 평생 입나요? 아니죠. 몇 년 뒤에 또 새로운 걸 사요. 그럴 때마다 이 15에서 20마리, 15에서 20마리의 거위와 오리는 비명을 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 복지가 지켜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이어서 봅시다. 영하의 추위에서 우리를 따뜻하게 지켜주는 패딩. 하지만 이 한 벌의 다운 패딩이 탄생하기까지 희생된 거위들의 비명 소리를 우리는 듣지 못했다. 이 글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문제 상황은 바로 이겁니다. 동물들의 비명 소리라는 거예요. 동물들의 비명 소리. 우리가 인간이 편하자고 동물들을 너무나 괴로움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2010년 독일의 동물복지운동단체가 헝가리 거위 농장의 실상을 폭로하면서 다운 생산 과정의 잔인함이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 몰랐거든요. 얘기 안 하니까 비명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이게 세계에 알려지게 됐네요. 동물 학대 논란이 확산되자 의류 제조업체들은 앞다퉈 윤리적 생산에 나섰다. 명품 브랜드들이 먼저 인조 모피 등으로 옷, 가방을 제작하며 비건 패션 운동에 동참했고, 젊은 소비자들의 동물 윤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비건 패션 열풍도 함께 불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산업 곳곳에서 이 비건에 대한 인식이 정말 많이 확산됐어요. 여기는 지금 옷과 이불에 대한 얘기인데 화장품에도 사실은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화장품에서도 비건 열풍이 최근에도 좀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현상이죠. 자, 비건 패션은 모피나 가죽 등 동물성 소재를 사용하지 않고 식물성 소재를 사용하는 패션을 말하는데, 비건 패션의 패딩은 동물 털 대신 나일론, 폴리에스터 등 인공 충전재로 만들어진다. 이 충전재는 거위나 오리털처럼 보온성이 좋으면서도 눈비에 강할 뿐더러 다운에 비해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자, 새로운 대체재로 나온 게 이제 인공 충전재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는 인공 충전재의 특징이죠. 인공 충전재의 특징인데, 그 특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거위나 오리털처럼 보온성이 좋으면서도 라고 해서 거위털이나 오리털과의 공통점, 그러니까 비교예요. 이 부분은 공통점에 대해서 말했으니까. 아울러 눈비에 강할 뿐더러 다운에 비해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라고 해서 특징, 장점을 소개했는데, 다운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는 거니까 다운, 거위나 오리털과의 대조가 되는 거죠. 차이점. 이렇게 비교와 대조, 비교 대조라고 하는 설명 방법을 통해서 이 인공충전재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조 모피나 인조 털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키면서도 동물 윤리와 동물 복지까지 생각하는 가치 소비에 더 많은 소비자들이 동참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소비자들의 동참을 당부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운 얘기를 했지만 이뿐이 아니죠. 옛날부터 여우털이라든가 악어의 가죽이라든가 이런 많은 동물들이 희생을 당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의 어떤 그 화려함을 쫓는 모습, 사치를 하는 그런 모습, 그런 현상들 때문에 많은 동물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이 글을 읽고 좀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이 글의 의도가 되겠네요. 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일상적 상황과 우리가 이제 보통 있는 다운 그 상황과 질문을 통해,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흥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서 내용의 이해를 돕고 있고, 비교와 대조의 방식 나오죠. 인공충전재의 특징, 거위, 오리털과의 비교 대조를 통해서 특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글의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문제를 제기했어요. 다운 패딩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이렇게 질문을 한 다음에 다운 생산 과정을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글쓴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동물학대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그 털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동물이 학대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의 변화를 당부하는 것으로 마무리해요. 윤리적 생산에 나서고 있고 가치 소비에 동참하는 소비자들이 이제 많이 동참하기를 바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동물 윤리와 동물 복지를 생각하는 생산 그리고 소비에 대한 내용이죠. 생산하는 사람도 윤리적 생산을 하고 소비하는 사람도 가치 소비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건 역시 글의 특징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답은 5번. 인용의 방식을 통해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그랬는데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또는 다른 곳에서의 어떤 자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앞부분에 미국 다운 패더 연합의 자료를 인용했죠. 맞아요. 자료를 인용했어요. 인용하면서 문제 상황 뭐죠? 동물들이 학대당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 변화를 마지막 부분에 당부하면서 마무리. 답은 5번이 됩니다. 나머지는 이 글의 특징과 전혀 관련이 없죠. 자, 이어지는 문제 볼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입니다. 가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결국 다음에 오는 내용인데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앞의 내용에 대해서 결국 이렇게 그러니까 앞의 내용에 대한 어떤 결과, 앞의 내용이 어떤 현상인지에 대한 정리예요. 그래서 앞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앞 내용을 보면 살아있는 채로 수천 톤에 달하는 털이 뽑힌다는 내용입니다. 왜? 사체에서는 한 번만 털을 뽑을 수 있지만 산채로는 마리당 최대 15번까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제 경제적인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때문에 답은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 생명의 존엄성 문제보다 경제성을 고려하며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경제성을 고려하면 당연히 산채로 뽑는 게 15번 뽑으니까. 생명의 존엄성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사체에서 한 번 뽑아야 되지만. 그죠? 근데 당연히 경제성을 고려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동물이 학대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들어갈 내용 형광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그렇죠. 수능 연결이 나와야 됩니다. 수능 연결 보죠. 자,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아주 잘 나와요. 그리고 많이들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지문인데 지문에 갑자기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난 이 지문을 오늘 처음 봤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나왔다는 건 푸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래, 앞뒤 내용을 살펴보면 됩니다. 앞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 그러면 뒤에 이게 나오겠구나. 근데 앞 내용만 가지고도 좀 알 수 없을 때 뒷내용을 보면 뒷내용 중에 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정리한 내용 가운데서 그럼 앞에 이 내용이 있었겠네. 이렇게 짐작 가능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흐름으로 파악을 하면 되겠다. 수능에는 이렇게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찾는 문제가 나온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결국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글을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히 제대로 읽어야 돼요. 흐름을 파악하면서 제대로. 근데 처음부터 긴 글, 어려운 글을 처음부터 제대로 파악하는 건 누구나 어렵습니다. 이건요, 뭐 나이가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이에요, 연습. 그걸 그렇게 읽는 연습을 해본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안 해보면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속도는 하다 보면 늘어요.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전거 처음 탔을 때 생각해봐요. 100m 가기도 힘들었어요. 익숙해져 봐요. 두 손 다 놓고도 타는 건 위험해요. 그렇게 타면 안 되지만. 그 정도로 능숙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기도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 지금 초등이잖아요. 앞으로 많은 시간들이 우리가 충분히 연습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빨리 읽는 거에 집중할 필요 없어요. 제대로 읽어야 돼요. 자, 이어지는 문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 찾으면 됩니까? 주제를 찾으면 됩니다. 글쓴이의 의도를 찾으면 됩니다. 어떻게 해라? 우리 가치 소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 라는 얘기였죠. 동물 복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죠. 동물 윤리, 동물 복지를 생각하는 생산 그리고 소비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얘기가 바로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글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었죠. 보통 이제 항상 그런 거는 아닌데 막 시간이 없어. 근데 글의 주제 의도를 찾으래. 그럴 때 짧은 시간 안에 정답률을 높이는 방법은 글의 끝부분을 읽어보는 거예요. 또는 앞부분과 끝부분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의도 주제를 찾기가 좀 쉬울 겁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보기를 읽고 이 글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알맞지 않은 건 보기를 읽어야겠죠. 자, 동물복지 또는 동물보호 혹은 동물복리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 미치는 고통을 줄이고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동물이 상해 및 질병이나 갈증, 굶주림 등에 시달리지 않고 행복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는 식용으로 소비되는 소나 돼지, 닭 등의 가축이 지저분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고 청결한 곳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 권리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편견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게, 독해라면서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이 부분의 내용이요. 우리가 동물복지, 동물보호, 동물복리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동물을 아예 이용하지 마. 뭐 소, 돼지 뭐 먹지 마!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행복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심지어 식용으로 소비되는 가축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식용으로 소비하려고 소나 돼지를 키운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청결한 곳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 권리.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해해서는 안 돼요. 소, 돼지, 가축 이런 거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절대 이용하면 안 되고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글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알맞지 않은 것. 인간의 이익을 위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 동물한테 고통을 주지 말자는 거야. 우리 그래서도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산채로 막 15번 털을 뽑혀요.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냐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청결한 곳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자. 그 같은 내용이 됩니다.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야 해. 이것이 바로 글의 내용을 비약, 잘못 이해한 거죠.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식용으로 소비되는 가축에 있어서도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거죠. 이 글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 소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라고 했고, 앞에 그래서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 인간이 일부러 동물을 괴롭히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는 동물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렇죠? 산채로 털이 뽑히는 거위의 고통을 생각하며 나의 소비 생활이 동물 학대를 부추기는 원인이 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어. 매년 새로운 디자인의 다운을 산다? 그러면 이 다운 때문에 매년 털이 뽑히는 거위들이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정착되려면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행복하게 살 권리,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줘라 라는 내용이 글과 보기에 공통된 생각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 줄로 정리를 해봅시다. 동물학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다운을 대신하여 의류 제조업체들은 어떤 생산을 윤리적으로 하는 거죠. 동물을 괴롭히지 말고. 아울러 소비자들은 동물 윤리와 동물 복지를 생각하는 어떤 소비? 이것을 가치 소비라고 하죠. 가치 소비에 동참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겨울에 말이야 따뜻한 털옷 하나 못 입고 내가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닌 거예요. 희생되는 동물들을 생각해서 나는 그들의 행복을 생각해서 나는 일부러 그런 옷을 입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존감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동물의 복지를 지키는 것. 우리가 공감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 안 됐잖아요. 말 한마디 못하는 동물입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거라고 어떤 동물도 예상하지 않고 태어났을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학대할 권리는 그 누구도 주지 않았죠. 자, 이제 어휘를 만나봅시다. 그는 겉으로는 태연해 보였으나 실제 상태나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실상입니다. 산불 피해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흩어져서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닭종이는 펄프종이와는 달리 주위의 온도에 관계없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한다. 온도를 보호하는 보온성이 높다. 패딩 침낭은 화학섬유를 빈 곳이나 공간 따위를 채우는 재료로 넣고 화학섬유를 공간을 채우는 재료로 넣는데요. 바로 공간을 채우는 재료 충전재라고 하죠. 누빈 제품이다. 자, 이어서 좀 더 볼까요? 자,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입니다. 다 같이 하는 일이니 뭘 해야 됩니까? 동참하는 것이 좋겠다.
시민들의 동참으로 모금 운동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자, 동참. 어휘의 뜻은 어떤 모임이나 일에 같이 참가함입니다. 우리 교재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필기해두고 따로 정리해두는 것도 좋은 습관이죠. 자, 국가는 국민의 무엇 향상?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야 한다.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졌다. 복지는 행복한 삶입니다. 자,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은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이 행동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윤리적, 우리 앞에 지문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윤리적이란 말은 윤리에 관련되거나 윤리를 따르는 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 가지 어휘와 함께 우리의 실력을 키워봤네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오겠습니다.